이어서 건설소방위원회 김은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주 출신 김은구 의원입니다. 먼저 본의원에게 도전 질문의 기회를 주신 배한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효율적 예산 운용, 방과후, 늘봄, 돌봄, 활성화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대책 및 저출생 대응에 관한 정책을 통해 경북의 인구 소멸 위기 극복과 미래를 위한 균형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치루 지사님께 경상북도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는 지난해 관리재정 수지가 87조 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올해 정부에서는 지난 2월부터 지난주까지 총 12회에 걸쳐 21조 5천억 원 규모의 국채를 발행했으며 진행에 대비 국채 발행액이 2배가량 늘어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경상북도의 살림살이는 어떻습니까? 2024년 예산은 지난 2023년 대비 약 5,257억 원 정도가 증가했으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보통교부세 741억, 지방세 수입 880억, 소멸대응기금 215억, 지방교부세 결소로 인한 잉여금 600억 감소 등 우리 경상북도 전체 예산이 증가한 것과 별개로 자주재원은 감소하여 경북의 재정 여건은 더욱 악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경상북도가 진정한 지방시대를 이끌어간다는 포부와는 달리 경북의 재정 자립도는 전국 하위 수준이며 재정 자주도 또한 유사자치단체들과 비교하면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물론 지난 2년 연속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2년 결산 기준 경상북도의 부채는 약 1조 6,600억 원 정도이며 경북의 도민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채무는 약 58만 정도로 타 자치단체들에 비해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경상북도의 재정 건전성 강화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북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세입 증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와 부동산 거래 침체 등 시장경기 회복이 단기적으로 해결될 전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에 지사께서는 자체 재원 확보에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체 세입이 늘어나야만 경북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체납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경북의 연평균 체납액은 1,800억 원 정도입니다. 징수하지 못한 체납액은 결국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결손 처리되는 등 자체 재원 확보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납액 징수율을 40%까지 높인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이 정도로는 불구하고 체납액 징수율을 80%의 수준까지 높여야 하며 아주 강력하고도 유연한 강제 체납 징수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세금을 내지 않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는 것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이에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경북에서 추진 중인 사업들을 분야별로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이는 자료는 이철우 지사께서 취임하신 이후 편성한 경상북도의 기능별 예산 현황입니다. 예산 현황을 보면 올해 사회복지 예산이 약 4조 8,200억 원 정도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외 중소기업 지원, 산업기술, 과학기술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분야들은 타 분야에 비해 규모가 한없이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복지와 같은 특정 분야 예산이 많은 것은 현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한 것일 수는 있으나 그렇다고 경북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투자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존의 예산 편성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 경북의 모든 사회경제 분야들을 균형 있게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계층별 지원 예산 적립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잠시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지난 3년간 경북에서 특정 계층별로 지원된 예산 현황입니다. 기초연금지원금이 매년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지원되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예산 비중이 큰 이유도 있지만 이를 제외하더라도 청년과 여성의 복지 예산이 노인복지 예산에 비하면 약 10배 가까이 예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특히 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선봉해서야 할 청년들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55%나 감소한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까지 지원된 예산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정 계층들을 위한 예산이 정액된 만큼 청년과 여성을 위한 예산도 정액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출생 극복을 넘어 특정 계층이 차별받지 않도록 균형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방과 후 늘봄 돌봄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동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2월 정부에서는 방과 후 돌봄을 추진하는 늘봄 학교 운영을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한 헌법상 책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본 이연도 돌봄은 사회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며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에서 지금껏 수많은 노력들을 지속해 왔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늘봄학교가 시범 운영된 이후 학부모와 교사, 학교 간의 입장 차이는 분명하게 달라졌습니다. 과연 교사들도 헌법의 자유를 받고 있을까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출근 시간보다 1시간 일찍 나와 아침 돌봄도 운영하고 정규 수업을 다시 운영해야만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강사나 봉사자가 결근을 하면 퇴근을 했다가도 다시 학교로 돌아가 전체 인력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늘봄사업 시범 운영 학교가 지정된 후 1년이 넘도록 인력 문제와 운영 방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뚜렷한 대책 없이 올 1학기 경북교육청에서는 180개의 초등학교에서 늘봄 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며 2학기에는 도내 468개 초교 모두 늘봄 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 결정에 대해 경북교육청의 사업 추진이 조금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아니었나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 경북의 늘봄 학교 운영 인력은 늘봄 기간제 180여 명과 돌봄 전담사 650여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작은 학교가 많은 분단위의 학교들은 강사 채용이 어려워 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늘봄 학교 인력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사들이 직접 보육과 교육을 모두 책임져야만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학교 본연의 기능은 잃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임종식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의 내용과 같이 현재 도내 초등학교에서 발생 중인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정을 파악 중인지만 인력 확보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사님께서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에서 추진 중인 돌봄 사업과 경북교육청에서 추진 중인 늘봄 사업의 통합 운영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의 올해 돌봄 늘봄 사업은 18개 사업으로 수반되는 예산만 총 1,279원 정도 됩니다. 그러나 두 기관의 돌봄 늘봄 사업은 유사 성격임에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자격자 채용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립사립 돌봄터를 통합관리하는 경북돌봄기구를 설립하고 전담 인력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중장기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업이나 조직이든 중심 컨트롤 타워가 없으면 일이 중구난방으로 되어 효율성을 떨어뜨립니다.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유사한 성격을 갖는 두 기관의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사님과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돌봄 늘봄 사업이 추진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부모의 경력단절을 방지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2세 미만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이 가장 심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학부모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돌봄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열어준 대피 방안이 자녀들에게는 정서학대가 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또한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아이들이 나중에 가져올 미래의 사회적 비용을 우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돌봄을 통합 운영하여 절약한 예산을 경력 단절 위기 여성의 기업에 지원하거나 대체 인력 수급이 어려운 중소기업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파격적인 정책이 있어야만 사회적 문화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더더욱 지사님께 부모를 일찍 퇴근시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정책 개발 및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해 이철우 지사님과 김정식 교육감님께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청년 유출 방지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추진한 정부 4대 특구사업 중 하나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우리 경북에서만 8개 지역이 지정되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정특구당 최대 100억 원까지 특별교부금이 지원되거나 각종 규제 특례, 자율정보가 등 파격적인 혜택이 지원되는 정부 시책 사업으로 지역 소멸위기가 봉착된 우리 경북에서는 더더욱 절실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경북과 지역 형편이 비슷한 경남, 전북, 전남의 경우 광역 지자체에서 지정하는 기초단체가 많은 반면 경북에서는 도청 신도시, 안동, 예천 2개 지역만이 광역 지정단체로 지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청 신도시 지역과 타 도시들의 차별성을 두어 자칫 경북 내 지역 불균형이 야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이에 경북 내 지역 불균형 방지와 효율적인 교육발전특구 시범 운영을 위해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안동 예천 지역만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3유형 교육발전특구로 선정된 사유와 나머지 6개의 특구는 기초지자체가 신청하는 1유형으로 지정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동 예천 지역은 광역에서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인 만큼 1유형 지역인 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과의 예산 편성 과정의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경북도에서는 도청 신도시 활성에 소화를 걸고 모든 행정력을 더 집중해 각종 공공기관을 안동 예천 지역에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등 도내 불균형 발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동 예천만 광역지자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사유 역시 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류형 6개 단체가 광역지자체의 지정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사유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본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현황을 보면 포항, 구미, 안동 등 비교적 인구가 많은 도시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울진과 봉화를 제외하면 지방 소멸위기 지역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사업 본연의 취지에 맞게 진정 지역 소멸위기가 봉착된 도시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재정 여건과 지역 사정이 좋지 않은 지역도 인접 도시와 연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뚜렷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가 이시특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고교 다양화라는 명목으로 특목고 자사고, 특성화고와 같은 고등학교 서열화가 포착된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런 대책 없이 교육발전특구 특성화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에 교육의 자율성이 부여되고 기업이 연계된다면
또다시 고교 서열화라는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구, 특성화고가 대학 진학만을 위한 입시 경쟁기구로 전락한다면 경북의 교육 양극화라는 더욱 보조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경북에서 추진 중인 저출생 및 지방 소멸위기 대응 투여 사업 자료를 점검해보니 20년 약 2조 2,600억 원 정도의 대응 예산이 24년 3조 2,100억 원대로 약 42% 정도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상반되게 2020년 1월 기준 약 266만 명이던 경북의 인구수는 2024년 1월 기준 255만 명으로 약 11만 명 가까이 감소하였으며 이번 달 기준으로는 또 1만 명의 수치가 줄어든 254만 명입니다.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를 위한 예산이 증가함에도 인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과거 2013년 22,206명이던 경북의 출생아 수는 지난 2023년 정확히 10년 만에 1,200명으로 절반 이상인 54%나 감소했습니다. 현재 경북에서는 출산 축하금, 각종수당 등 출생자녀 1인당 약 1억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원, 200만 원 규모의 단편적 소액지원 위주의 사업으로 지원되다 보니 투입되는 총 예산 규모 대비 도면의 체감 효과는 떨어져 저출생 해소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생아 1인당 1억 원을 지급한다는 말이 더 이상 우스갯소리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녀 2명, 4인 가구가 되면 아파트 한 채를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모든 저출생 정책들이 백약이 무효하니 신생아 1명 출산에 1억 지급 또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낳을 경우 2명은 20평대, 3명은 30평대, 4명은 4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등 저출생 정책을 파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도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시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 의원님께서 경상북도 예산 운영, 방과후 넓은 돌봄 사업 활성화와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대책, 저출생 대응 방안과 관련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건설 소방이 열리고 지방 소멸 대책이란 또 많은 정책 대안을 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경상북도 교육청 작은학교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행하는 활발한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우리 도민들께서 들으면은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이러면 마치 우리 돈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는 것은 중앙에서 예산을 많이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 예산은 계속 풀어가는데 우리 건 좀 적고 중앙기 많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제가 국회의원 할 때 이걸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세목을 조정하느냐. 그 우리 동네에서 만든 술, 주세를 국세로 해놨거든요. 그러면 지방세로, 국세와 지방세를 조정을 해서 너가 재정 자립도를 높여보자. 이러니까 운동장이 너무 기울어져가지고 수도권으로 지방세가 다 갑니다. 지금 소비세가 그런 형태입니다. 소비세를 소비하는 만큼 너들이 21% 지금 몇 프로를 가지고 가라. 이러니까 수도권은 소비를 우리 경북에 있는 사람도 수도권 가서 소비를 백화점 가고 이런 말이 합니다. 그 소비세는 할수록 중앙에서는 세금 지방세가 많이 떨어지고 우리 도단위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 대한민국 운동장이 완전히 길어졌기 때문에 세목을 조정해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아이디어를
지방세, 국세 구분 없이 공동으로 걷어서 인구수, 땅 넓이, 뭐 소돼지, 나무 그리고 다 계산해서 나누어 쓰자. 그래야만 지역 발전이 될 거다. 이런데 오늘도 김문국 의원님께서 재정 자립도가 왜 자꾸 낮아지느냐 이 말씀을 주시니까 돈 많이 벌어왔다는 말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런 검토는 재정 자립도 우리 돈 벌어가 우리가 생활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 조회가 고개 숙일 일도 없고. 그런데 그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대한민국이에요. 서울도 100% 자기가 자립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편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상세한 내용은 우리 기획관님 기술실장 대신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양해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넓은 돌봄 이 저출생 쭉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대한민국 가장 당면한 문제가 저출생 문제입니다. 도민들께서 듣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저출생하고 저출산에 대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이라면 우리가 평균 출산율이 2.1이 되어야만 현상 유지가 됩니다. 한 여성이 2.1명을 낳아야만 평생 놓는 수를 해요. 그런데 현상 유지가 되는데 2.1이 내려가면 저출산이에요. 우리나라 2.1이 내려갔는 지가 84년입니다. 그때 우리는 산하 제한을 했습니다. 굉장히 잘못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1.3이 내려가면은 그건 초저출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0.7입니다. 초저출산. 그러면 중국도 지금 1.0 정도도 안 됩니다. 중국도. 그러면 중국은 초저출산 1.3을 내려갔습니다. 초저출산인데 그 사람들 태어나는 숫자가 얼마냐? 1000만 명이 태어납니다. 1000만 명. 아니, 1000만 명이 태어나니까 그거는 저출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세계가 한 1억 정도 조금 더 태어납니다. 세계 전체가 애기 태어나면 1억 명, 통계가 정확하지 않지만 1억 한 2천명, 2천만. 그럼 뭐 중국은 그 중에 한 10% 가까이 태어나는데 그거를 저출생이라 할 수 있느냐? 그래 저출산은 저출산인데 저출생하고는 거리가 뭔가 아니냐. 그래서 저출생과 저출산 차이. 세계에서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 어디냐? 인도입니다. 인도는 2,500만 태어납니다. 세계 인구의 한 5분의 1을 20%를 인도에서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대로 가면 다 국가가 소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보다 더 급한 일이 왜 있느냐. 모든 걸 합쳐서 이 예산을 저출생과 전쟁을 해야 된다. 김홍국 의원께서 한 1억씩 아파트 하나씩 그려주면 애기 안 놓겠느냐 하는데 이거 굉장히 검토를 많이 해야 돼요. 당분간은 조금은 나아질지 모르지만 또 항구적으로 가면 반응이 없습니다. 돈 1억 줘봐야 한꺼번에 주면요 다 쓰고 나중에 키우는 것도 더 힘들어집니다. 나눠서 주면은 우리 지금 나눠서 주니까 하나 키우는데 1억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나눠서 주니까. 그럼 한꺼번에 1억을 줬다가 사업하는데 썼다 망했다 어떻게 키울까?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첫째로 결혼을 안 합니다. 결혼을 안 하는 게 지금 30대 우리나라 30대가 많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50%. 그 결혼부터 하고 그리고 아기를 놓으면은 요새 젊은 사람들은 아기 하나 키우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거 뭐 가족들 보면 알 거예요. 굉장히 옛날에 아기 키우는 거하고 다릅니다. 굉장히 힘들어하기 때문에 아기를 키워줘야 된다. 나라에서 키워줘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저출생 대책을 어떻게 하느냐. 우선 결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 분위기를. 여러 가지 안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 도청 공무원들도 결혼을 30% 정도 미혼입니다. 도청 공무원들. 우리 소방 공무원이 5,500명인데 소방을 갑자기 많이 뽑는 바람에 5,500명이 2,100명이 미혼입니다. 저는 기가 막혀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혼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고 아기를 놓으면 내가 덕이다. 국가에서 원해서 놓는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고
내가 아기를 놓으니까 덕이고 기쁨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느껴져요. 방송국 그 언론에서 혼자도 잘 살아요 이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돈 문제 그거는 이게 이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돈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윤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가셨는데 아랍에미리트 그것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얼마 주면 애기 놓겠습니까? 이랬는데 애 하나 놓으면 40억을 주는데 애가 40억. 그래서 우리는 한꺼번에 돈 줘가지고 성공하겠느냐? 저는 그보다는 결혼해가지고 애를 놓으면은 나라에서 다 키워줘요. 그래서 제가 특구를 좀 만들어 달라. 지금 돈을 찔끔찔끔 이래주니까 느낌이 없습니다. 느낌. 그래서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주로 아파트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다 내 내가 거기에 0세, 1세, 2세, 또 3세에서 5, 6세 이런 전문가들이 봐주고 또 엄마들이 전업주부가 있으면 또 와서 아기를 같이 봐주면 또 내려와 있는 시간은 또 수당도 주고 그래서 온 동네에서 키우는 그 대신에 전문가가 키워준다. 이런 체제를 만들어서 애기 놓으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아까 김홍국 의원께서 직장에서 애기 놓으면 좀 빨리 집에 보내주는 우리 도에서는 2시간 일찍 퇴근해라. 8세까지 있는 집은 2시간 일찍 퇴근해라. 그리고 아빠도 안 오면 무조건 휴가 가라. 출산. 그래서 애기 놓고 또 휴식하고 오면은 지금은 평가 같은 걸 낮게 줍니다. 왜? 공부를 안 했어도 저는 평가를 제외해라. 평가를 제외하고 그냥 애기 낳고 쉬다 온 사람은 평가 제일 좋은 걸 해줘서 진급할 수 있도록 애기 낳은 사람은 무조건 직장생활에서 우대받는 이런 나라를 안 만들고는 굉장히 어렵다 생각해서 저는 저출생 전쟁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시범 지역을 만들어서 이게 성공하면은 대한민국 전체로 확대되도록 하는 새마을운동 하듯이 그런 운동을 펼치려고 널봉과 돌봄은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힘을 합치는데 널봉이나 돌봄이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애기들을 잘 키우는 어린애들을 잘 키우고 부모가 부담이 적은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우리 김홍국 의원 걱정하신 이 종이를 보다가 이걸 보려고 하니 굉장히 힘들었어요. 종이를 들어보면 딱 넘기면 되는데 이거 어떤 분 빨리 넘어가죠. 교육발전 특구 너 강력한하고 왜 1, 2일, 3, 2일 그런 게 있느냐. 3주 1, 2일 됐지만은 돈은 똑같이 지원합니다. 1년에 30억씩 지원합니다. 오히려 기초 지방정부가 자기 혼자 하는 게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기 특화시키고 상주는 지금 2차전지 2차전지 일반 산단 지역을 하게 현장 1층 인력 양성이거든요. 자기 지역에 맞는 인력 양성을 하겠다. 1년에 30억씩 3년간 90억 지원해. 그럼 안동하고 예천을 왜 같이 했느냐. 이거는 이제 안동대하고 도립대 합쳤으니까 그와 보조를 맞춰서 같이 해보자. 그렇다고 돈 더 주는 건 없으면 똑같습니다. 한 지역에 30억씩 똑같이. 절대 손해 안 볼 테니까 오히려 더 좋은 지역이고 경남 같은 데 제일 많이 합쳤는 거는 한 지역에 특화시킬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같이 해보자. 이렇게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 특구 교육관님하고 상의를 하겠지만 절대 손해 안 보고 한 지역만 했다 해가지고 손해가 아니고 두 개 합쳤다 해가 덕이 아니고 같이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인력 양성이 제일 큰 문제고 인력 양성을 잘못하면 기업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저출생 대책하는데 예산을 제가 좀 뭉뚱그리가 넣어놨습니다. 왜? 당장 전쟁하다 보면은 실탄을 많이 준비해놓고 공격할 때를 찾아보면 바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건 다 의원님들이 요청하는데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 저출생한 전쟁에 우리 모두 동참해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로 만들어야지. 이 형태로 가면은 대한민국 소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 우리 도는 이미 4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정신을 공동체로 얘기를 키우는 공동체 정신을 하나 더 만들자. 그래서 이런 정신을 하나 만들고 있으니까 잘 협조해 주고 좀 앞장서서 지도해 주시니까. 아까 울릉도 하실 때 남진보 위원장님 저 오셨는데 울릉 중학교에서 아까 이제 과학자 마을 이야기하다가 조남준 박사라고 가 있고 한동대에서 그 우리 울릉 학과를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동대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울릉 중학생들이 울릉 고등학교에 이번에 대폭 지원을 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성공 사례를 말씀하려고 앞에 찾았습니다. 맞죠? 그거?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학교가 울릉도의 대학 학과를 만드니까 학생들이 달라집니다. 부모들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지방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구 의원님께서는 넓음학교 프로그램 운영 실정 및 인력 확보 대책, 경북도와 통합 운영에 대한 의견, 그리고 교육발전 특구 지정에 따른 지역 격차 및 고교 수혜화 예방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건설소방위원회, 지방소멸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며 교육위원회 위원을 역임하시며 경상북도교육청 작은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시는 등 경북교육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넓음학교 운영 실정과 인력 확보 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넓음학교는 정규 수업 이외에 운영되는 초등 방과 부와 돌봄을 하나로 통합한 체제로 올해는 초1학년, 내년에는 초1, 2학년, 26년에는 전 학년을 대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 전국에 5개 교육청을 뽑는데 선정이 되어서 41개 학교를 시범 운영했습니다. 지난해 교육부 공모 과정이 조금 시일이 촉박해서 충분한 그런 준비가 부족했던 점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 공모를 할 때 우리가 대표 교장선생님들 몇 분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게 된 배경은 이게 지금 넓음 사업을 24년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이 시범 운영을 하면서 우리가 다른 교육청에 뒤따라가기보다는 우리가 선도적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문제점도 파악하고 또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억 이상의 예산 특허를 받았고 또 선생님들이 실제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경북이 그때도 지난해도 학교마다 전담 기간제 선생님을 전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원 인력을 만들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경북은 워낙 지역이 넓고 또 농어촌 지역에는 강사를 구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학부모님들 만족도는 90%가 넘는 그런 걸로 위안을 삼을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은 부분을 건의를 하고 해서 올해 지금 1학기, 또 2학기 전면 실시를 전국적인 전면 실시입니다. 할 때는 많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 1학기 때도 2학기부터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하는데 1학기 동안에 180개 초등학교를 지금 선도학교를 희망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에 대해서도 기간제 교사를 180명 지금 전부 모집을 완료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런 넓은 정책이 사실은 학생, 학부모 만족에서 끝나서는 안 되고 선생님들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지난 1일부터 넓음학교 현장 지원단 또 교육지원청별 넓음지원센터를
마련해서 학교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0명의 학교마다 임명시에 기간제 선생님 이외에 지금 현재 경북에는 초등돌봄 전담사 649명, 외부강사 859명, 자원봉사자 91명 등이 지금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반직 21명을 별도 배치를 해서 학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 지역이 강사를 구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과후 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강사분들이 도예지 지역에 있으면 강사비는 큰 차이가 없는데 편리하게 여러 학교를 다닐 수가 있는데, 농어촌 지역은 가는 것 오는 것만 해도 사실 힘이 드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과후 강사는 교육지원청별로 순회 강사를 모집해서 작은 학교들을 순회하면서 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 늘봄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법을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기 전면 시행하면 기간제 교사, 지금 배치된 기간제 교사 이외에 6월까지 늘봄 실무사 476명을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7월에 9월부터 전면 실시인데 7월 달에 모든 초등학교 1명씩 배치를 해서 늘봄학교 업무와 기존 선생님들이 담당하고 있는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모두 이분들에게, 전담사들에게 맡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선생님은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학교의 선생님들 입장에서 봐서는 학교가 교육을 하는 곳이지 돌봄까지 맡아야 되느냐 하는 이런 말씀들을 흔히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그 저출생 문제를 지도사께서도 걱정을 많이 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초등학교부터 해서 우리가 중학교까지 한 학년에 그 2만 명 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이 16,000명입니다. 초등학교에 6,500명이 줄었습니다. 이게 매년 그런 상황이 될 거고요. 지난해 태어난 아이는 12,2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을 지자체가 맞느냐, 학교가 맞느냐, 이런 문제를 지금 따질 때도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학교에서 계속 맡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학부형님들은 지역에 아동센터가 있어도 학교의 돌봄을 선호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학교에서도 맡을 수 있는 맡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저출생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아이들 돌보는 일이 그 중에도 하나에 포함된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나 말씀드리고, 이것을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에만 던져놓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노력하고 있고, 큰 틀에서는 아이들이 그 학교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 교육청과 학교에서, 또 아이들이 학교 후에는 지자체 담당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지난 2월 달에 도청과 우리가 경북형 새늘봄 온종일 완전 돌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사님하고 협약을 맺고, 도청에서도 학교에 많은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늘봄 전담 인력 풀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비상벨 설치 등 안전 시스템 강화, 지역사회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는 이런 지원을 하면서 이 부분을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육발전 특구 지원 관련해서 특구로 지정된 지역과 지정되지 않은 지역과의 지역 불균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걱정을 하셨는데, 우리가 1차 공모에서 8개 시군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6월 말까지 2차 신청을 받는데 나머지 지정되지 않은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다른 지자체들도 2차 신청 때 많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특구로 지정되지 그래도 안 되는 그런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학교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 제도를 위한 지원을 계속해서 교육 격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발전특구 입시특구로 변질될 것을 걱정하셨는데 이 목적이 지방에서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교육을 혁신하고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시특구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넓은 학교를 통한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자율적 공립고 입약형 특성화고 디지털 기반 수업 혁신, 인성 인문학 교육 강화 등 교육특구의 원래 목적인 공교육 경쟁력을 제고하며 지역 대학 연계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춰 운영하도록 하여 입시특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교육청과 학교, 지역의 미래를 향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를 드리며 답변 드린 내용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늘봄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여러 학교들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교 밖으로 내는 그런 지금 조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유정근 정책기획관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북의 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자체 수입 증가 방안과 지방세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자체 세입 항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총 7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는 부동산 등 자산 가격과 연관이 있거나 국세 대비 비율도 정해져 있어서 신장성이 낮고 세외 수입의 경우에도 재산 매각 수입 등 일회성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규모가 크지 않습니다. 이런 측면을 고려해 단기적으로는 신규 세원 발굴, 체납세 징수, 세무조사를 통한 한루 세원 발굴 등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용 후 핵연료에 지역자원 시설세가 과세되고 원자력 발전 지역자원 시설세에 탄력 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관련 법령이 국회 계류 중이고 통과 시 2,016억 원의 세입 증가가 기대됩니다. 금융재테크 자산 및 가상화폐에 대해서도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하고 강력한 제재를 통해 체납액 징수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국내 34개 증권회사를 대상으로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4,502명의 금융투자 자산을 조사하여 약 7억 7천만 원의 자산을 압류하였으며 올해는 국내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지방세 50만 원 이상 체납자 약 3만 7천 명의 가상화폐 소유 여부를 추적 중이고 세부 조사를 통한 수무세원 발굴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인구 구조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정책들로 자주세원을 넓히는 방안들도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구 감소와 맞물려 재정 여건 악화와 가능성이 큰 만큼 고령 친화 사업과 의료 산업을 육성하여 세수를 확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서는 지방정부가 투자자로서 기업이나 개발 사업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과 문화와 관광 서비스업 성장과 함께 지방 레저세, 관광세를 신설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0년 신설된 지방 서비스를 통해 지방소멸 대응 기금이 조성되고 활용된 사례가 있는 만큼 긍정적으로 검토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의 낮은 자치 재정 수준을 향상시키고 지방정부가 실질적인 책임과 자율성을 가지고 지방자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특정 분야 예산 집중화 해소와 분야별 균형 있는 예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예산은 지난 10년간 260% 증가했으며 금년 지자체 총 예산 중 3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우리도 당초 예산 중에서도 38.3%를 차지하며 그중 80.9%가 국비 지원인데 기초연금, 생계급여, 부모급여, 보육료 4개의 대형 복지 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균형 있는 예산을 위해 청년과 여성을 위한 계층별 지원 예산에 대한 증액 방안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에 대한 지원은 이미 2020년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했고 152개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7개 시도 중 사업수 최다, 예산 규모는 전국 4위, 청년 1인당 예산 또한 전국 4위 규모입니다. 또한 저출생과 일가정 양립 등 여성정책은 2012년 여성정책관실을 신설하고 올해는 저출생과의 전쟁 상황에서 여성 일자리, 자녀 돌봄 여건 마련 등의 정책도 지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사회복지 예산 중 노인 청소년은 44.7%를, 보육, 가족 및 여성은 14.8%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쏠림없는 예산 운용으로 균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 순서입니다. 보충 질문을 신청하신 김홍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도전 질문 답변에 대해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높았으니 조금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인구 증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생에 따른 인구 증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의 예산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도표를 보시고 이철우 지사님의 생각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철우 도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 교육발전 특보 답변에 따른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교육발전 특보는 기초지자체를 중점으로 하는 인류형과 광역지자체를 중점으로 하는 3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지자체 중점으로 추진 중인 인류형 기초지자체 포항, 구미, 상주, 칠곡, 봉화, 울진 6개 지역과 3유형 광역지자체로 추진 중인 한동, 예천 2개 지역에 동일한 예산 지원과 교육환경 개발에 똑같이 지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철우 지사님과 임종식 교육감님께서는 도전 질문의 자리를 빌려 이에 대해 확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자산소득과 무관하게 자녀 1인당 1억 원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출산율 급락 방지를 위해 300조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한 상황에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도에서도 22년부터 3년간 거의 10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인구는 여전히 급감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0조 원이면 공사비를 평당 1,000만 원씩만 잡아도 5만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정부의 정책 전환에 맞춰 저출생과 지방 소멸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의견을 서면 답변해 주시고 전자문서에 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